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나뉘어서 먼저 전자상거래법의 법규 내용 중 우리 한국 기업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국제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일반적인 그 한중 간의 무역 상거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한두 마디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자상거래법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을 보시면 1조부터 8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내용이고 크게 문제되거나 특기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그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그 구조에 전자상무 경영자라고 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공급하는, 예를 들면은 티몰이라든가 찡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플랫폼에 들어와서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핑타이, 이게 중국말로 플랫폼이죠. 그래서 평대내 경영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다 이 핑타이네 징잉저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들어가 있는 조항이 제14조에 있는 종이로 되어 있던 전자로 되어 있던 꼭 화표를, 그리고 화물 그 인보이스와 함께 패킹 리스트와 함께 꼭 보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번 그 연초에 시진핑 주석이 민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런 정책을 정책 의지를 표현한 바 있는데, 아마도 한쪽으로는 이렇게 세금 감면 혜택이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반대쪽으로는 받아야 될 세금은 꼭 기필코 받는다는 이런 강원 양쪽의 그 정책이 시행될 거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사항이 17조에서 특별히 전면 진실, 적화, 그리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 데이터도 알려야 되고, 소비자에 대한 그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그 의미하고 있는 바는 짝퉁입니다. 그리고 사기성 판매입니다. 간단히 예를 드리면, 짝퉁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샤넬백이라고 해서 팔아놓고는 실제로는 짝퉁 물건이 가는 것. 지금 그 티몰 같은 경우에는 좀 강화돼서 덜한데, 타오바오 안에는 짝퉁이 정상품의 200배 정도 돌아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기인데,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제가 코트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코트가 아주 괜찮아서 멋져 보여서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배달 온 물건을 보니까 코트 맞고 똑같이 생겼는데 인형한테 입히는 인형의 옷인 거예요. 사이즈가 요만한 거죠. 그래서 한 30cm짜리 옷. 그러나 사진 찍어놓고 보면은 큰 옷, 제대로 된 큰 옷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런 사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못하게 이제 다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21조에 보면 야진,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줄 것이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며 어떤 경우에 이 보증금을 내야 되고 어떤 조건에 돌려주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최근 2, 3년간 중국을 휩쓸었던 공유 자전거 사업이 다 퇴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자전거에 납부했던 보증금, 야전을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이런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26조가 있는데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 국제전자 상거래를 하는 사람은 수출입 감독 관리 법률을 다 지켜야 하고, 그리고 모든 행정법규, 그리고 국가의 그 관련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적지 않은 한국 기업과 한국 기업인들에게 자문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 보시면 항상 어디서 들었다고 하시면서, 소위 카더라 통신이죠. 원래 정식대로 하면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 간다든가 오이상 통해서 팔면 합법이지만 안 해도 된다더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 같은 상황에서는 관련될 것 같은 법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는 무시해도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들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2절 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 저희들에게 이제 해당될 만한 것들은 27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입점해서 판매하는 공급업체에 대해서 그 경영자가 누군지 신분을 확인하고 주소, 연락방식,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인허가 같은 게 다 돼 있는지, 그게 진실인지, 그리고 검사 받아야 될 거 다 검사 받았는지, 등기 등록할 거 다 했는지, 그리고 당한 다 등기했는지, 그리고 갱신해야 될 거 다 갱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서 집어넣도록 되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전자상거래 초기에는 타오바오 같은 곳에는 아무나 개인이나 누구나 등록해서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규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당초에 이제 가입됐던 사람들은 그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4조에 있는 그 조항을 보면 이렇게 해서 그 입점한 판매자가 이런 내용을 난 못 받아들이겠으니 난 안 하겠다. 이제 플랫폼에서 나가겠다. 그러면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협조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이 사업자, 판매자와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서로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협력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 상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뭐 한국 기업 같은 외국 기업에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조에서 40조 사이에 보면은 눈에 띄는 내용이 38조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한국 기업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소비자에게 조성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하고 틀려서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느냐면, 대부분 중국 법은 법을 만든 목적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중국같이 큰 나라, 더군다나 다민족이고 다지역이고 경제 수준이 다 다르고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다른 곳에서는 한 가지 기준으로 전국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손해를 책임져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도 다 그 지방 정부가, 그 지방 법원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에 따라 틀리고 시기에 따라 달라서 일관성이 없으므로 한국 기업분들은 왕왕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너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렇게 곳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할 것은 39조의 신용평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나름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공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다 공개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죄송합니다. 평가한 결과는 여기에 꼭 올려야 한다. 반영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판매자, 판매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 보완으로서 여기 소비자가 평가를 한 내용이나 또는 뭐 기분 나쁘다, 뭐 품질 안 좋다 이런 댓글들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삭제할 수 없다. 그리고 꼭 이 평가 결과를 서비스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점점 신의와 성실에 의거하지 않고 거의 사기치다시피 하던 사업자들은 이제 하나씩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41조부터 46조 사이에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큰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3장 47조에서 51조 사이에도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52조에 오면 재미있게도 우리는 퀵이라고 하죠. 콰이리, 물류 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물류업체가 이런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경우 그 소비자가 실제로 물건을 담는 것을 실제 얼굴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고, 만일에 다른 사람이 그 대신 받아주는 경우에는 그 물건 구매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주 자명하죠. 일단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를 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류회사에 보낸 것으로서 사실상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물류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든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물류회사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전자상거래니까 그 지불도 전자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 3년의 그 트랜잭션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지금 되어. 그러면 4장에서는 이제 분쟁에 대한 해결 방식인데요.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고 큰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5장에 특이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제 촉진한다, 이제 이런 말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공무원을 비롯해서 중앙, 성, 자치구, 직할시 등등이 모두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지지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좀 주의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여기 71조인데요. 맨 말미에 보면은 국가는 소형 그리고 미형, 그러니까 작은 기업, 콩알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국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상거래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회사여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점점 아주 작은 회사들도 그 국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가 지도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이 한국 기업들이 한중 전자상거래 B2C, B2B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장 법률 책임 부분은 큰 의미는 없고요. 7장에 보면은 이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전자상거래법은 아주 급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미중 무역 전쟁의 과정 중에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된 중국이 급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잘 수입이 되지 않았던 그 비관세 장벽이든 관세 장벽이든 때문에 수입이 잘 되지 않았던 분야가
금년부터는 하나씩 둘씩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느 영역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앞선 그 전자상거래법이 국내 전자상거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대동소이하지만 국제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에 보시면 이렇게 절강성 그 국제전자상거래 관리 집행 방법의 사례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사실은 중국의 법을 어떻게 시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면 그 공포에서 지정한 날짜부터 전국이 동일하게 어떤 상황이든 균질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일단 중앙에서 법을 공포를 하면 각 지방에 있는 성에서 중앙에서 발표한 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다시 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에서 만든 법과 지방에서 대응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역 차이가 심하고 문화 차이도 심하고 소득 차이도 심해서 왕왕 단 하나의 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만든 법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것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또 지방정부도 최소한의 것만 법으로 규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 행정이나 법을 집행하면서 사람이 판단하게 합니다. 이것이 왕왕 이제 악용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패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권한이 많으니까요. 잘 응용되는 경우에는 매우 탄력적으로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앙에서 법을 발효시키면 각 성이 소화해서 만든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중앙에서 만든 법이 시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이거 법이 발표됐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법이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런 시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동작이 빠른 북경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대개 6개월 정도면 우리 북경시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 대안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 후에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발전이 늦은 지역, 티벳이라든가 뭐 위구르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는 뭐 2년,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당분간 우리 성은 유예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제가 입수한 것은 그 절강성의 그 국제 전자상거래 법규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뭐 그 국내법과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국제전자상거래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희 한국 기업들한테는 별 관계 없습니다. 저희가 뭐 그거 할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약품, 식품, 화장품, 위생품, 간단히 얘기해서 기존의 그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 총국에서 관리하던 부분, 이 부분들은 다 뭔가가 따라붙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자기 상품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또 법규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식품의 경우 국제 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할 때 그렇게 되면은 판매자는 예를 들어 한국에 있고 중국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은 중국 내에 점포를 하나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해당 식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식품 경영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골치 아픈 시리즈고요.
그런데 그 식품 경영 허가증을 받지 않고도 여기서 돈을 안 받고 그냥 그 상품을 보여주고 또는 뭐 시음이나 시식을 해보게 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서 식품을 보고 이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그 점포를 찾아가서 이 식품이 진짜로 무슨 맛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 식감은 좋은지 위생에 문제는 없는지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한국 기업이 중국에 온라인으로 국제 판매를 하더라도 중국 내에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중국 파트너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에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기존의 그 회색 지대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국제 무역을 통해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려면 소위 3단이라고 하는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국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골치 아프니까 뭐 하여간 잘 모르겠고 돈 내고 물건은 가져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그런 분들은 그걸 또 그 세금 매출에서 그 누락시키기도 하시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FM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세관에 보고하는 파오관단 그리고 지불 은행 계통의 지불을 그 의미하는 지후칭단 그리고 물류기업에서 제대로 물건이 왔다는 물류윈단 우려윈단 이렇게 세 가지를 3단이라고 하죠. 이 3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행을 가든지 해서 따있고 이거 많이 보시죠.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중국 젊은이들이 면세점 앞에서 물건 막 쟁이구행하는 부분들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따이꼬입니다. 대신 물건 사오는 거죠. 그 대신 수수료 받고요. 이 따이꼬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타오 이거는 뭐냐면 해외에 있는 그 웹사이트에서 물건 사는 거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하이타오가 어느 정도냐? 아예 이렇게 그 명시를 했습니다. 비루 징화이텐즈 쌍호핑타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 같이 그 중국계 아닌 국제 온라인 쇼핑몰. 여기는 책임도 물을 수 없고 그 반품도 안 된다. 그러니 왕이 티엠마오 이런 중국에서 만든 해외 구매 사이트를 이용을 해라. 아예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품 및 서비스의 퀄리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업자는 꼭 중국 내에 정규적인 그 반품 채널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나 대만에 둬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륙 내에 반품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양이 크고 브랜드가 유명한 예를 들어 뭐 삼성, LG 같은 경우에는 T몰이 협력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은 그렇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중국에 있는 누군가가 이 업무를 해줘야 되고 역시 중국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도 또 그 식약청 해당 부분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식품을 예로 들었는데 화장품이라든가 위생품도 그 관련되는 제품들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인들은 자기 제품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에 이제 자기 식품이나 위생용품을 판매를 할 때 필히 수입업체와 판매 대리업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판매된 기록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 1년 전에 리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리콜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이건 리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등급을 매깁니다. A급, B급, C급. A급 리콜, 엄중한 사태. 그러면 24시간 내에 모든 제품 리콜해서 수합을 해야 되고요. 제품을 회수해야 됩니다. B급 리콜, 그러면 48시간. C급 리콜, 72시간. C급 리콜이 제일 경미한 거예요. 근데 중국 대륙에 어디에 어떻게 팔렸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72시간 내에 다 회수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그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이나 이런 그 약품, 그리고 일부 위생용품, 화장품 수입을 할 때 중문으로 그 설명문을 다 붙이게 돼 있죠. 뭐 재료라든가 설명이라든가 그걸 또 보통 실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실들을 국가의 그 규정에 따라 다 붙여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이제 다 못 판다는 겁니다. 역시 간단히 얘기해서 기존에 지켜야 되는 법규 행정 다 지키고 새로이 지켜야 되는 법규 행정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중간에 이제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소비자가 그 식품안전법에 의거해서 페이스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소비자가 이제 그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한국의 식품을 하나 사 먹었는데 이게 뭐 썩었다든가 상했다든가 이러면 이거를 이거 뭐 반품이다, 문제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중국 내에 그 반품 받아주는 채널을 공식 채널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퇴이 페이스, 내가 하나를 먹었는데 이게 상했어. 그러면 10개를 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품 안전이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그 숙지하시고 업무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 유사 브랜드 같은 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꼭 그 해당 해외 업체의 경영 주체에 대한 자격과 브랜드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강화되고 있는 조건이니까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저희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없는데요. 단지 꼭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불법 조직이라고 그 특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꼭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보통 피라미드 회사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불법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신, 위챗을 통해서 소위 SNS 마케팅하는 웨이상 또 이제 불법 조직이라는 것이고요. 그 띠엔상 또 불법 조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중국의 3선도시, 4선도시, 농촌 등에서 그 사람들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인데 물건을 사는 게 투자로 봐주는 뭐 이런 사기도 있고, 그 관광 가는 거하고 엮어서 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돈 조금 투자하면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제품을 그 판매 프로모션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라런토, 사람을 끌어대 가지고 파잔사시, 오프라인에서 발전하려고 하는传销活动,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건 특히 안 되는 거고, 그 특별히 일부 해외의
그 피라미드 회사, 피라미드 조직이 중국 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막 팔려고 하는데, 게다가 그 해외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하고 외화나 또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그 디지털 코인으로 계산을 하게끔도 한다. 그리고 소비자를 하여금 직접 해외에 나가서 이런 데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그 엄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대만에서 시작한 그런 피라미드 회사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상당한 폐해가 발생해서 한 동네 마을 사람 전원이 피라미드에 가입했다가 같이 다 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부터 중국 공산당은 이런 피라미드 사업체들 하다가 걸리는 사람들은 막 총살에, 사형에 공개 처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SNS 마케팅, 웨이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방식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이제 제 마지막 단계인 이런 법이 나오면서 중국의 이런 사업자들 간에 오가는 이야기들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마디인데요. 여기 제목을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부제가 붙었어요. 이 인터넷상에서 이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글인데요. 구어자 추소라, 중국 정부가 나섰다는 뜻입니다. 짜이찐 웨이상 이제 못할 테니까요. 이제 짜이찐이고요. 짜이찐 따이고, 이제 구매 대행도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짜이찐이고요. 이 글은 작년 12월에 나온 글이라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뭔지 10가지 내용을 간추려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놓친 부분은 여기 9번입니다. 9번은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순위 같은 거 검색해서 나올 때 위에 올라오는 것들은 그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비를 줘야 위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소비자들은 이거를 이게 그 명성이 좋거나 품질이 좋아서 위에 온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판매량이 높다든가 순위 검색 결과에 꼭 이건 광고라는 점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8번에 있는 그 소비자 평가 체계 구축하고 평가 내용은 지울 수 없게 하고 공정한 평가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그 의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중국과 거래를 하려고 하시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판매국과 구매국 모두 영업집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서도 개인 명의로 거래가 안 된다는 거고요. 꼭 회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우리 조선족 동포 와서 현찰 주고 컨테이너 가져갔어요, 이제 이런 거는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도 제대로 된 법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집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난 모르겠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고 밀어냈던 C를 붙이는 문제라든가 인증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타오바오, 징동 이런 데서 따이꼬 해주던 사람들 이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웨이신 통해서 SNS 마케팅 하던 사람들 이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왕홍들, 즈보라고 그러죠. SNS 팟캐스트 같은 거 방송하면서 제품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 이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계속 하는 것 자체는 되는데, 다 사업자 등록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갖춰야 되는 자격을 다 갖춰가면서 하려고 해야 되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다 내고 나면
이들이 뭐 경쟁력이 없는 거죠. 참고로 최근에 와서 이쪽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그 중국 여성분이 광동에 있는 분인데 광동에서 이제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홍콩에 가까우니까 3년 동안 홍콩의 따이공으로 본인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따이공으로 옷을 가져다가 자기 점포에다 놓고 파는 거예요. 이게 발각이 돼서 지난 12월 초에 판결이 났는데 10년형입니다. 10년 동안 감옥 가야 되고요. 벌금이 550만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얼마입니까 이게? 뭐 한 8억 되나요? 예. 그래서 이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대중국에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제도와 법제도를 이해를 하시고 좋은 파트너 만나서 하나하나 진지하게 그리고 검토해 가면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는 다 정법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따이공, 구매 대행, 외상, 뭐 네트워크 마케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제 다 신경 다 피하시고요. 이것이 그 온라인 되든 오프라인 되든 어쨌든 현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좋은 현지 파트너 구하셔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정상적인 무역을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돈 낼 거 내시고 세금 낼 거 내시고 인증받을 거 인증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었을지 모르나 지금부터는 점점 더 그 방식으로 많이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금년도부터 대폭 수입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 수입을 제한하거나 안 하던 영역도 지금 수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늘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자꾸 생길 텐데 반면 비정상적인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대폭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민영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과 그 각종 부담을 완화해 경감해 주기로 했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중국 정부는 힘들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탈세가 일어나는 부분, 이런 누세가 일어나는 부분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가면서 처벌해가면서 그 세금을 거둘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런 와중에 휩쓸려서 낭패 보지 마시고 법대로 FM대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